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8장 함수 실습 두 번째 시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함수를 만든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달력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이 달력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2021년 5월 달력입니다. 5월 달력을 출력하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메인 함수 안에다가 뭘 할 거냐면 5월달도 하고 7월달 것도 하고 9월달 것도 하겠다. 그러면 요 내용이 이만큼씩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너무 길어지죠. 자, 이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쓰냐면 함수를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메인 함수는 그대로 두고 이 위에다가 디스플레이 멈스 해놓고 함수를 정해줘요. 그리고 나서 디스플레이 몬스 여기다 5월 디스플레이 몬스 7월 디스플레이 몬스 9월 이런 식으로 3번만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길게 이만큼 내용을 여기다 다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는데 그거를 3줄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럼 가독성이 높아지고 소스의 길이도 확 줄어들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줄어드는 대신에 이런 것들을 함수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어떤 거를 하려면 동일한 결과를 출력한다. 그럴 땐 상관없는데 호출할 때마다 다양하게 다른 정보를 출력하려고 한다면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들을 적절하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수입니다. 여기에서는 5월달, 7월, 9월을 입력을 하면 이 함수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5월달이 들어가면 그때의 시작 위치, 그때의 마지막 일, 그거를 요 안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 7월이면 7월일 때의 시작 위치는 어떻게 되냐? 그걸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계산을.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 함수 정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자를 이걸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안 주고 DISP 시작일이 7 그리고 마지막 일이 30일 이렇게 준다든지 DISP 9월인데 9월이 30이거든요. 이렇게 준다든지 5월이면 DISP 이게 이제 이거는 요 시작이죠. 요거는 9월달에 시작일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3이다, 2다, 30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일부터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31일까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얘는 3이니까 3은 뭐냐면 1, 월, 화요일 날부터 시작하는 거죠. 2, 3, 4 해가지고 30일. 얘는 뭐예요? 2라고 돼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함수를 정의할 때 여기에서 얘가 따지지 않아도 요 입력된 값을 가지고 시작과 끝을 알면 바로 처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에서 이걸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거는 함수에게 부하를 넘겨주겠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주면 되고요. 메인 함수에서 내가 알아서 시작이라고 마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값을 줄 테니 그거 값을 가지고 넌 달력을 출력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메인 함수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있고 함수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프로그램 실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인데
부족한 팀원이 함수를 작성을 할 거고, 메인 함수를 하는 사람이 이제 주 팀장이 되겠죠. 팀장이 딱 봐서 요 정도는 팀원이 함수를 잘 정의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달을 할 거고, 잘 못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전달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021년 달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윤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윤년 계산 어떻게 할까?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요. 윤년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역시 그 함수에다 물어봐가지고 답을 28일을 주던 29일을 주던 그 리턴된 값을 가지고 이거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함수를 처리하게 되면 이 분업화가 가능한 거죠. 자, 요거는 실제로 함수를 쓴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이게 지금 최대 공약수 구하는 함수인데 요게 메인 함수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 안에. 자,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지금 3개의 숫자 뭐 10, 20, 15라고 하는 숫자 요 3개의 GCD 요거를 구하는 프로그램 짠다 이러면 이거는 어떻게 짜야 되냐면 3개 갖고 하기 어려우니까 GCD 10하고 20에 GCD를 구한 다음에 요 값이 얼마가 나오겠죠. 그 값하고 여기 네모라고 치죠. 그 다음에 15하고 이렇게 쉼표가 빠졌는데 요 2개의 GCD 이렇게 하면 이 3개의 최대 공약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통해서 검색해서 보면 세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나올 겁니다. 그걸 이용을 한 거고요. 자,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이 GCD라고 하는 함수를 2번 호출해야 돼요. 근데 메인에다가 쓰게 되면 요 내용을 쭉 쓰고 그 밑에다가 그 3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2개의 숫자를 가지고 구한 그 값을 하나의 숫자하고 이렇게 다시 또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이 2번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2번. 그러다 보면 메인이 길어져요. 메인이 길어지면 이 프로그램이 길어지면 이걸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작성하고 내가 봐도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수를 해주면 간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함수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함수는 얘한테 최대 공약수 구하게 하려면 리턴 타입을 이 함수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이 뭔지를 생각해 보죠. 만약에 10하고 20이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 이러면 이거의 결과가 뭐예요? 당연히 10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정수의 형태로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리턴 타입이 정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 숫자가 필요하죠. 몇 개의 숫자가 필요하면 2개의 숫자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4개 변수로 2개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정의할 때 입력부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이 함수가 해야 되는 일을 있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뭔지를 알고 그 정보를 입력부에다가 집어넣어서 매개 변수를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게 하고 그거의 결과값이 어떤 형태에 나오겠구나. 그 형태를 가지고 리턴 타입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nt 그리고 리절트가 바로 결과값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주면 되고 이 안에서 이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은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3개의 숫자의 정수의 최대 공약수의 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에서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요거 뭐 순열과 조합이라고 배웠을 건데 이게 뭐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예를 들어서 사탕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뽑겠다.
경우수는 몇 개냐 이거죠. 그죠? 순서 상관없죠. 앞에 뽑힌 거나 뒤에 뽑힌 거나 나중에 뽑힌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순서가 상관없다. 이제 순서에 상관이 있으면 순열이고요. 자, 여하튼 요거의 공식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10팩토리알 그 다음에 n-r이죠. 공식인데 다시 써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n 팩토리알 n-r 팩토리알 그 다음에 r 팩토리알 여기도 좀 지울게요. 7 팩토리알 3 팩토리알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 만약 두 개의 인자를 받았어요. 스캔앱을 통해서 n이 10을 입력받고 r이 뭐 7을 입력받았다. 그랬을 때 nc r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짠다. 이러면 10팩토리알도 구하고 7팩토리알도 구하고 3팩토리알도 구하고 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3이라고 하죠. 똑같이. 뭐 그렇게 된다면 이 메인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팩토리알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팩토리알. 그죠? 그럼 이거의 결과는 10팩토리알의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는 뭐 5팩토리알이면 5팩토리알의 결과가 나올 거고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정수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그쵸? 이게 정수예요. 그러니까 리턴 타입은 정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팩토리알을 계산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n 팩토리알이니까 n이 필요하겠죠. 즉 입력값이 뭐냐? 3이 들어오면 3팩토리알, 4가 들어오면 4팩토리알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쓰면 돼요? int 뭐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함수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함수 원형인데 함수를 정의해 줘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 10이니까 팩트 10을 호출해요. 요거를 a라고 놓고 b는 팩트 뭘 호출해요? 3을 호출하는 거죠. 그리고 c는 팩트 뭘 호출해요? 7을 호출하겠죠. 그죠? 그리고 호출하면 이 결과가 A, B, C에 있으니까 그래서 NCR을 계산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히 A, 여기 B, 여기 C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요 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요 세 번만 이 함수를 세 번만 호출해주면 메인 함수가 깔끔하게 작성이 되고 실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함수를 내가 따로 만든 거죠. 함수를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요 팩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다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를 만든다. 그리고 함수를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함수가 하는 기능을 잘 보고 여기에 필요한 정보가 뭔지를 봐서 입력부에 넣고 얘가 계산돼서 나온 결과값이 어떤 형태인지를 알고 리턴 타입을 결정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차후에 기말고사에 관련돼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보시고 물론 제가 작성했던 코드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더 깔끔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참고해 하시고 가능하면 프로그램 기출문제 기말고사에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낼 거냐면 주어진 걸 약간 응용을 할 거고 그리고 중간에 빈칸 넣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제공되어지는 프로그램 소스를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되고 빈칸으로 넣었을 때 거기에 어떤 것을 써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가려보고 작성해보고 실질적으로 노트에다 작성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정의함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